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백설기 출발해 봤는데요. 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백설기의 패밀리 세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에 이어서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김문은 목사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목사님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뭐 설교 요청 때문에 뭐 전국 각지를 다니실 텐데 설교하러 서울에 올라오실 때랑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오실 때랑 조금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설교하러 올 때는 기가 빨리는 데고 방송하러 올 때는 기를 받는 데고 그래요? 방송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네. 이제 원장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네. 굉장히 그 깨달음, 네.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예. 방송은 계속 배우고 또 실습하고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네. 막 채워지는 것 같아요. 부자 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보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계호 교수님은 네. 건강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응. 전공이 이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시니까 그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화학 전공이라고 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먹거리 쪽에 학교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화학 중에서도 네. 분석 화학이 전공이에요. 네. 더 여러분 눈에 어려워지네요. 보이는 걸 전부 다 분석합니다. 아.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뭐 반도체,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 분석하다가 네. 어느덧 정부에서 먹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상업용 먹거리, 1차 농축수산물과 2차 가공식품을 전량을 지난 25년간 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에 과거와 현재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거든요. 네. 근데 원래 먹거리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먹거리잖아요. 네, 네. 근데 불과 200년 전에 네. 상업용 먹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먹거리 우선순위 1번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업용 먹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먹거리들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 어긋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씩 좀 빼가보자. 네. 그러면 점점 원래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이게 네. 태초 먹거리의 시작이고 15년 전에 그 대상으로 암 환우들 대상으로 네.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팬이 많으신 거는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죠.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스튜디오에만 해도 오, 아까 네. 이 녹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팬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데 여기 계신 문영미 권사님이 네. 교수님 팬이라고. 아 말도 못해요. 어. 그냥 그 자체 그냥 교수님 나와서 말씀 이렇게 하시면 네. 그냥 일도 뭐 의심이 없어. 그냥 어. 다 신뢰하고 어. 딱 믿어 그냥. 어. 그럼요, 그러시죠. 이러면서 그냥 어. 그러십니다. 네. 딱 이러면서 네. 예수님을 향한 신앙만큼이나 단단하십니다. 단단합니다. 아, 예. 그럼요. 저희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예. 아픔이 어떤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급하게 우리 가족 한 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네, 이런, 네. 그 투병 과정 중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난 실수와 시행착오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암 환우분들이 네. 저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시행착오를 아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최소한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15년 전에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이 태초 먹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거 꼭 해야 그렇다면 된다. 내가 정말로 원래 생각했던 길이 아니신데 왜 갑자기 이 방향으로 자꾸 틀어지게 되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네. 항상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좀 평범한 학생이어서 네. 의대를 가지는 못했고
지방 국립대 공대를 갔습니다. 공대생이시네요. 네, 공대생입니다.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금속공학과라는 곳을 가게 됐고 적성도 잘 안 맞았지만 금속에 제가 알러지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우, 알았는데 네. 네. 실험실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공대는 좀 금속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금속하고 부대 끼면서 하는 것보단 네. 사람과 부대 끼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실습을 미국으로 잠깐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코스타라고 미국 네. 유학생 네.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같은 조 안에 미국에서 의대 공부하고 이제 덴탈 스쿨 이제 치대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의사가 하고 싶었는데라는 마음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모임 마지막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미국에서 이제 커뮤니티 칼러지 가서 다시 뭐 메디칼 스쿨 가서 이렇게 긴 그림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졸업을 위해서 한국에 와야 되니까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네. 다시 들어와서 졸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메디컬 스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급하게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우리 그때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는지 제가 합격을 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 선교사로 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형편이 꽤 어려워서 등록금을 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장로님께서 주열이 너가 아버지 그 선교하시는데 돈 없제? 등록금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분이 돈을 빌려주셔서 학교 등록을 하고 네.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갚아드리고 네.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멘토 교수님이 술을 싫어하는 저에게 또 나름의 감동이 있으셔서 저를 형편 어려운 학생 장학금 추천하셨는데 선정이 돼서 또 학비 그 다음 학기를 이야. 해서 해결하고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조의금으로 가족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한 학기를 또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 다음 학기는 또 우리 저 장모님께서 이 학생 때 결혼했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최서방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또 저희 아버지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금을 해서 또 장금 내주시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네. 고백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 치고. 그러니까요. 박수. 예. 네. 아니 진짜로 본인이 이 아까 성경 본문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예,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를 붙잡고 가신다는데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최서방님이네요, 진짜. 예. 오늘 먹거리에서 갑자기 예, 우리 최주열 원장님의 간증을 저희가 또 듣게 뜨겁게 돼서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네. 해설기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야야야, 우리 녹화 끝나고 저기 지난주에 먹었던 그 중국집 너무 잘하지 않디? 나 진짜 맛있더라. 맛있었어. 그지? 야, 짬뽕,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 야, 또 뭐 이거 또, 야, 이런 거 빡 시켜놓고 빡 먹는 거야. 아 정말 튀김은 말이야 뭐 가죽을 튀겨도 맛있다대. 근데 언니 튀김이 정말 몸에 해로운 거야. 왜? 야, 고소하고 있잖아. 안돼 언니 우리 나이에는 그냥 언니 그리고 밀가루 그게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 밀가루 끊어야 되는 거야. 우리 나이에는 언니 밀가루가 소화도 안 된다. 밀가루 안 돼. 노 땡큐야. 그런 말이죠. 그 삼겹살에다가 아 좋아. 흔한 사이다. 맥사 맥사. 사이다. 그렇게 매일 고기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거기다 탄산음료까지 왜? 안 돼, 안 소화 돼. 잘 되고 좋잖아. 언니 내가 있잖아 닭가슴살에다가 방울토마토 도시락 싸왔거든. 언니 우리 녹화 끝나고 그거 먹읍시다. 아유, 건강하게 혼자 살래?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다 같이 살래? 응? 선택해.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어려운 문제구만요. 자, 어려운 오늘의 문제네요. 주제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어떻게 보면 먹는 걸로 네. 다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전문가이신 이계호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네. 여쭤보고 그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예. 여기 같이 앉아서 먹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독이 돼요. 어머나.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면 약. 야.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그냥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독. 아.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다 하더라도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소화가 약과 독의 구분이 명확하게 일어나거든요. 좀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아.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 몇 등쯤 할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요? 20세에서 49세. 그럼 젊은 대장암? 사람들이네. 20세에서 49세. 그럼 한 5등.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말도 안 돼. 1등이라고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연령의 대장암 환자 숫자가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한 2, 3등 하겠죠. 2, 3등. 예. 네. 우리는요 뭐든지 1등을 해야 합니다. 아, 1등이에요? 또 그것도 그것도? 1등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대장이 나쁜 나라예요. 아,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특히 젊은 층이 20세 49세까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어서 약이 되게 되면 대장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대장수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 부분들, 네. 그게 음식의 종류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 습관, 아, 방법, 네. 정신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들 건강한 음식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네, 네. 이제는 건강한 게 아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네, 네.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양이 아니고 질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네. 우리 왜 한국인들은 왜 밥심으로 산다 얘기를 그런 말이 해서 있죠. 네. 아무리 빵을 먹고 그래도 빵 다 먹은 다음에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지. 아니 밥을 빵으로 먹었잖아. 밥 이게 먹고 어떻게 밥이 마무리해야지. 되니? 이건 빵이지 간식이지. 이러고서 꼭 밥을 먹는데 이계호 박사님께서 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현미 좋아하시죠? 예, 예. 그죠? 네. 뭐 이제 뭐 잡곡밥에 섞어서 먹든 네. 부분적으로 해 먹든 혹시 현미 드시는 분?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미 드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 다가 지금 독을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독을요? 현미가 네. 독이라고요? 자, 현미는 영양학적으로 분명히 건강한 먹거리예요. 네. 왜냐하면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들었죠. 네. 두 개를 분석해 보면은 현미를 100으로 본다면요,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낸 거예요. 왜 깎아냈어요? 맛 때문에 깎아낸 거잖아요. 금방 도정한 백미에다가 김 한 장 얹어가지고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이 이유식하는 엄마들이 네. 애한테 현미하고 콩 줘가지고 대변에 말이죠, 콩이 그대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좋다고 그 어린애한테 이유식을 먹었는데 그건 다 애한테 독이 됐단 말이죠. 그죠? 현미, 백미, 빵, 국수 이런 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네. 탄수화물 덩어리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걸 조각 내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이 조각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네. 작은 포도당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약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제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아밀라제 효소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입안에, 침 입안에. 속에 제일 많은 거예요. 위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아밀라제를 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씹어라. 오래 씹어야죠. 네. 씹어야죠. 씹어야지만 침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장을 생각하는 질적 식사를 해야 되지 위를 만족시키는 양적 식사를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는 거죠. 그건 예전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을 때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이제는 좀 식사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를 그냥 단순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먹거리 자체가 좋은 약이 되는 그런 학문이 한의학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동원 또는 뭐 약식동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의학과 그다음에 이제 식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붙여서 한의학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음식은 성질이 차고 덥고가 있어요. 기가 있는 게 있고 기를 좀 이렇게 사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은 몸이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네. 건강해지는 거고 열이 많은 사람은 약간 찬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한의학은 한약이든지 간에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한의학적인 음식의 지혜입니다. 네. 최주열 원장님께서도 이제 요양병원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어르신들 드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단 관리도 참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은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을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는 단백질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화되는 과정에서 노쇠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는데 네. 노화는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과정 아니면 뭐 에이징이라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노쇠는 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수술할 일이 생기거나 해서 이 노화 과정에서 잠깐 이탈을 했다가 노쇠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정상 궤도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정상 궤도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노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침상에 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는 게 워낙 어려워서 일단은 근육을 계속 근육의 이제 성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근육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뭐 도수치료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한의사 선생님도 한 3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음식, 먹거리가 약이 되기도 하고 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백설기 패밀리들은 네. 상차림에 있어서 네. 약을 먹고 계신지 독을 먹고 계신지 네. 전문가이신 이계호 우리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네. 한번 그 상을 차려서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거예요. 그렇죠. 이 꼭 무슨 방송에서요. 평소에 먹던 거 차려주세요. 그럼 평소에 콩나물, 시금치 이런 거 드시던 분들이 막 상에다 신선노, 막 이런 랍스타. 막 이런 거 주는데 오늘은 그래서 네.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드시던 걸로 그렇죠. 딱 차려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먼저 네. 문영미 권사님 밥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야, 고하네요. 평소에 저렇게 평소입니까? 그럼 반찬 7개, 우와. 8개. 아니 이거 다 저렇게 집집마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김 저게 국은 갈비탕인가 봐요. 고기국을 먹어야지. 고기국. 아, 저기 고기국. 단백질이 없잖아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 조금 묻혔어 갈치 저쪽에. 있잖아, 갈치. 아니 그런 멸치도 멸치볶음도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이계호 네. 박사님께서 보시는 밥상 네, 어떻습니까? 몇 점 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항상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다면 굉장히 참 제가 곤란해하거든요. 왜요? 특히 많은 분들이 뭔가 밥상에 대한 정답이 있는 줄 알아요. 그죠? 네. 결론 첫 번째, 밥상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먹거리는 인간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분들의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 첫째 법칙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소량 먹는다. 소량. 대량이 아닙니다. 소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네. 다른 것이 원칙이 첫 번째인데 네.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단백질 얘기가 계속 하시는데 네. 맞아요. 예. 단백질은 덩어리가 큰 거죠. 네. 이게 소화가 되어가지고 분해가 되어가지고 아미노산이 되어야지만 그 먹었던 단백질을 먹어야 되죠. 네. 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콩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65%밖에 소화가 안 돼요. 35%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부나 두유나 단백질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네. 발효된 거. 발효된 거. 발효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효된 콩이라 하더라도 두부나 두유가 아니고 청국장에 된장을 먹게 되면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의 95%를 흡수를 해요. 아 그래요? 예, 95%. 예, 예. 이제 나머지 5%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5%가 다 채우고 싶다. 자, 여러분 고기 재일 때 주로 뭘로 재죠? 간장. 간장 또 과일이 뭐 마늘. 들어가죠? 아 사과나 배. 배 또는 뭐요? 파인애플, 키위. 예. 키위 예. 들어가죠. 그걸 소위 연육 연육. 작용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그 키위나 파인애플의 한 조각에는 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파인애플 한 조각을 먹으면은 100% 아, 그런 거예요? 단백질 100%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고기 먹으러 갈 때 파인애플을 싸갖고 다녀야 되겠네. 이제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혜 한 잔씩 먹었죠. 네네네.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엿기름. 엿기름. 네. 엿기름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샀거든. 밥 먹고 난 다음에 식혜 한 잔을 먹는 게 소화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설탕이 많이 우리가 들어가. 먹는 음식 중에서 무가 있죠, 무. 네. 무만 먹고 나면 어떻다 그러죠, 보통? 밤이 크림이에요, 나온다 그러고, 막. 크림 나온다 그러죠. 무 속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포함돼 이게 또 탄수화물 분해 효소예요. 아, 탄수화물 분해. 따라서 음식을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 현미하고 먹을 때 무반차라고 먹으면은 네. 훨씬 더 소화력이 아 그래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첫째 원칙은 뭐다? 아, 내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소화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하고 먹는 식습관, 시간 부분을 바꾸게 되면 네. 무엇을 먹더라도 다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거 하면 제일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교수님은 라면을 드세요. 저는 라면은 뭐 못 먹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괴물이에요? 라면 저도 라면을 먹는데 문제는 이제 그 라면을 튀길 때 네. 사용하는 파압류가 네. 좀 나빠요. 이게 빨리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은 좀 겉면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라면을 끓일 때 옆에 커피포트에 물을 같이 끓여가지고 라면 면 끓인 물을 버려버리고 바로 그냥 커피포트 물을 부어가지고 해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는 시간 없다고 라면 먹고 점심 때는 바쁘다고 먹고 저녁 때는 입맛 없다고 먹고 사이사이에 컵라면 먹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좀 즐기는 시기에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식단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건 좋은데 양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양은 좀 줄이셔야 돼요. 예. 몸땡이가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걸 아셨거든요. 아셔가지고 우리 위의 구조 있죠 위. 네. 위가 음식이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주무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의 끈으로 묶고 위의 끈으로 묶어 주무르는데 네. 꽉 차가지고 주무르면 아래로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음식은 3분의 2만 채우고 위에 빈 공간을 두고 난 다음에 주무르도록 만들어서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를 붙여놨어요. 센서. 센서를 붙여가지고 3분의 2가 딱 차면은 센서에서 음식 찼다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야 음식 그만 먹으라 하고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네. 밥을 못 먹어요. 네. 근데 요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면 3분의 2를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만감을 느끼면서 보통 이제 빨리 먹는 사람은 센서 작동되기 전에 꽉꽉 다 채워가지고 먹으니까 항상 비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천천히 이 먹으면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속도하고 이게 다 예. 하나님이 태초에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천천히 오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천천히 오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보면 천천히 먹는 양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양이 줄어들어간다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네. 천천히.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이 주신 32개 치아를 가지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똑같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야지만 영육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네. 아, 쏙쏙 네. 들어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쏙쏙 들어오는데 네. 고기 먹을 때는 파인애플,
탄수화물 먹을 때는 무. 야, 요것만 야, 알아도 소화가 잘 요것만 된다는 알아도. 거. 아니 그거 이외에도 인터넷 뒤져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또 저녁에 무 많이 팔리겠네요. 네, 무파동 파인애플이랑. 난다, 무파동 예. 나. 네. 자, 이번에는 전성일 권사님 밥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오, 야,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 김치 그 묵은지 그 등갈비 찜인데 등갈비. 저건 저렇게 해놓으면 저는 등갈비는 안 먹고 묵은지만 먹어요. 묵은지만 먹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자꾸 괴기가 싫어지대. 어. 네. 난 얘기만 줘. 그러니까 언니. 그리고 이제 계란을 꼭 먹으라 그러니까 후라이 두 개. 아침에 2개는 꼭 먹고. 네. 요새 샐러드는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먹어. 아, 차라리 버리는 것보다 네, 네. 알차게 잘 먹는 그리고 게 이제 낫겠다. 오이지 무침이고 저거는 동치미무 그거 이제 무친 네. 거 그거고. 야. 점심은 냉면 우리 집 18번 그쵸, 냉면. 맨날 냉면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기에 탄수화물이지만 계란도 올라가 있고 아. 사태 삶은 거랑 그걸로 국물을 냈으니까 아니, 네. 맛있겠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드신 걸 아니, 우리 외식하신 걸 갖다가 네. 육수인 줄 알았어. 삶은 야, 거네. 아니 저런 식단이면 딱 좋지 않나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좀 강조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누가 계란을 꼭 먹어라 하더라. 누가 네, 꼭 네, 먹어라 네. 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2개씩 먹는다라는 네, 네. 얘기 하셨잖아요. 계란을 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아, 섭취. 그렇죠. 그죠. 그런데 계란 전체 무게가 보통 한 60g 정도 돼요. 네. 큰 게. 네. 그 60g 중에서 12%, 7.2g만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브로콜리 네. 60g 속에 단백질이 11%입니다. 어머머머. 브로콜리 먹거나 계란 먹거나 단백질 먹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은 동물성도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네.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이 똑같기 때문에 계란 하루에 2개 먹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2%가 단백질이라서 약 7g 정도 먹는 거예요. 조 양을 브로콜리를 먹더라도 똑같은 단백질을 먹는 거니까 이제는 계란을 먹어야지만 단백질이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좀 더 다양하게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드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 건강이 결국은 면역 세포의 약 70 내지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네. 장 건강을 유익해 가려면 아까 그 묵은지 같은 거 먹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네. 네. 시래기 이런 거. 예, 좋다는 묵은지 거죠. 시래기 같은 건 좋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단백질을 우리 먹거리로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고기를 주셨어요. 언제 주신지 아세요? 저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식물이 물 빠지고 식물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때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동물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거리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고기는 만나입니다. 이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소죠. 네. 우리 몸 세포 살 이게 단백질입니다. 네. 근데 하루에 재생되는 이 세포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어떻게 공지됐냐? 어른들의 경우는 자기 몸무게 1kg당 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0.8g이에요. 네. 0.8. 계산해가 복잡하죠? 60g. 60g. 60g이 어느 정도 부피가 될까? 양. 계란 하나 정도예요. 아. 자, 그런데 안 내가 되네. 오늘 100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40은 초과됐죠? 네.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패되는 안 거예요? 된다고. 되겠죠? 태초에 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초과된 단백질은 절대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참. 자, 그러면 보세요. 빵,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떡 같은 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네. 탄수화물은 초과로 먹으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장돼요. 지방으로. 이건 저장이 됩니다. 뭐로 바뀌죠? 지방으로. 지방으로 바뀌어. 그러면 살. 왜 하나님이 초과된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도록 하셨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도록 하셨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네. 그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죠. 네. 그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에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네들은 말이죠.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기를 크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밖에 없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세에서 49세까지 대장암 발병의 첫 번째 원인이 육식에 대한 이 무지한 폭식. 네. 그리고 밤에 많이 먹죠. 네. 그래서 너무 이 단백질에 대해서 아까 좀 폭을 좀 넓게. 알겠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이제 김창준 집사님 밥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자신 네. 있으신가 봐요. 오. 지금 아침이 말이죠. 밥도리 때문에 하루 3끼를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삼식이는 안 된다. 아. 하루 3끼를 먹는 거는 그건 나쁜 새끼다. 그래가지고 3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아침에는 설거지하기도 밥하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빵하고 네. 간단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네, 빵도 네. 그냥 빵이 아니라 뭐, 호밀빵 호밀빵. 같은. 근데 홀빵인데 이제 토스트네. 저 옆에 네. 꿀 있잖아요. 네. 꿀을 저기다 이제 발라요. 좀 발라서. 저것도 이제 천연 꿀이에요. 일반 어. 꿀이 아니고. 꿀을 발로 먹으면 꿀을 왜 먹냐면 위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해독 작용한다 해서 꿀을 항상 저렇게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란은 또 뭐 제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또 계란을 먹으면 또 어떤 분은 뭐 콜레스테롤 안 좋다. 또 어떤 분은 또 콜레스테롤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분들이 콜레스테롤 상관없다. 그럴 때는 계란을 먹고 또 뭐 콜레스테롤에 계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그날은 안 먹고. 먹고. 그때는 안 예. 먹고. 저 때는 괜찮다고 그랬을 때 먹은 겁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제가 자주 먹는데 저거는 이제 비뇨기 쪽에 좋다고 그래서 그렇죠. 네, 방울토마토 내가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아니 식사. 딱 보기만 해도 색감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다 이런. 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몸에 좋은 거 위주로 네. 식단을 네, 네. 차려주시는 거네요. 그 옆에 네. 저기 당근도 있잖아요. 네, 저 네. 당근도 눈에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깻잎하고 맞아요. 당근은 항상 저기 돼지고기하고 싸서 먹고. 네. 그 가운데 감자조림입니다. 네. 그렇게 식단을 이 정도면 왜 자신감을 가지셨는지 좀 이해가 갈 듯도 한데 예. 어쨌든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정답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한테 맞는 음식인데 저기서 아까 이제 뭐 콜레스테롤 걱정하면서 계란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마시고 그게 걱정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브로콜리 그냥 드시면 브로콜리.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 단백질 양 그대로 섭취하니까요. 토마토 드시고 네. 뭐 눈에 좋다고 당근 드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위 항산화 식품이에요. 항산화 식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눈에 좋다. 비타민 A에 이제 전구체가 되니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거기까지만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당근 속에 포함되는 베타카로틴이나 네. 토마토 속에 포함되는 라이코펜이라는 그 성분이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기름에만 먹는 성분이에요. 그냥 저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요? 흡수가 더 잘 되게 먹으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근도 한번 이렇게 뭔가 볶아서. 한번 볶아서 먹으라고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보니까 뭐 볶아서 먹고 이러면 시간도 안 되고 또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사모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볶아달라 그러면은, 그죠? 네.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조기에다가 들기름, 들기름요? 들기름을 살짝 뿌리든지 아니면은 참기름을 살짝 뿌리든지 아, 예. 정 안 되면 올리브오일을 조금 뿌리든지. 올리브오일. 외국 사람들은 올리브오일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네. 거의 모든 채소나 과일 속에 색깔 있는 채소 성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다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잘 안 녹는 성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토마토를 항상 외국 사람들은 올리브오일하고 같이 먹는 이유가 예, 예. 토마토 속에 있는 모든 성분, 좋은 성분이 100%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올리브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보다 더 저기서 흡수를 잘 되게 하시려면 뭐 하면 된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기름을. 또는 뭐 올리브오일이나 또는 그것도 안 된다. 네. 귀찮다. 네. 그럼 저기에다가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 땅콩, 잣, 아몬드 같은 네. 견과류를 조금 몇 개를 더 해서 먹으면 견과류는 지방이 많잖아요. 네. 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 요소가 왕창 나오면서 네. 저 컬러 푸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용성 성분을 다 100% 흡수하니까 그런 콤비만 좀 맞추면은 지금보다는 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이제 밖에서 먹는 음식 중에 뭐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건 없을까요? 저도 이제 어디 출장을 가거나 강의 요청을 받거나 해서 이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가면은 실제로 먹을 만한 음식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쁜 음식을 좀 먹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과량 장기간. 과량을 잠시. 과량을 장기간 먹는 게 문제지. 한 끼 어디 먹으러 가가지고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 맛있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량 장기간의 네.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뭐랄까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보다는 밖에서 식사하시는 그치. 경우가 훨씬 많을 것 네. 같은데 관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 들어보면 거의 반대로 거의 반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많이 먹고 계속 먹고 빨리 드시고 빨리 먹고 큰일 났네. 저 같은 이게 부흥사들은 집회 다니면서 주는 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막 최고로 막 고기도 막 최고로 주고 많이 그래, 주고 맞아. 그게 거절도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 밖에 가서 어떤 좋은 음식이 없듯이 지금 이제 요즘 보면요 가장 핫한 단어가 저속노화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속노화. 저속노화. 네. 이제 고속노화보다는 저속노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상노화를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대략 과학자들이 평가하기로 약 120세를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정상노화에서 고속노화 되는 부분만 막아야 되는데 고속노화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과식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분해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바로 고속노화의 주범이에요. 네. 바로 내가 먹었던 음식에서 활성산소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연세가 들으시면서 양은 좀 줄이세요. 줄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먹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상식도 좀 바로잡아 주시면서 네. 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데요. 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 먹거리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육의 양식을 그렇게 배가 터지게 맨날 아유 배불러 죽겠어 이러고 하는데 과연 나는 영의 양식을 내가 뭘로 이걸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까? 네. 늘 저는 아침에 그 루틴이 있잖아요. 네, 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게 딱 있는데 이게 2시간이에요.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서 제가 14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가 다 저하고 대화하고 아버지하고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그 육의 양식 배불러서 정말 느끼한 그런 양식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의 양식으로 매일 이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깨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행복하고 지금 제 삶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엔 좀 살판 났습니다. 좋아지셨어요. 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치. 정말로.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 같은 그 육의 양식은 2, 3인분 드신다고 했는데 네, 네. 하루의 일과를 딱 보시면 문영미 권사님은 영의 양식은 5, 6인분, 그런 것 같아요. 7, 8인분 이렇게 네. 예, 드시는 게 아멘 아멘. 넉넉하게. 네. 좋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었는데 네. 요새는 언제인지 모르게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찾아요. 오, 예. 그러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보다 너무 젊은 분인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지. 예. 다정한 친구처럼 나의 스승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제가 예수님 이렇게 불러봤거든요. 그게 저한테 새로운 습관? 뭐 이렇게 찾아온 게 네. 제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찾는 게. 그래서 저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차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면은 누가 교회를 안 다니나 보면은 딱 걸리면 꼭 제가 뭐라고 전도하려고. 하거나 네. 말거나 꼭 예수 믿고 천국 만나야 돼. 천국서. 우리 옛날에 봤던 지옥문 영화 그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지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꾸 따지고 덤비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 네. 그리고 우리는 급하잖아. 꼭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이걸 제가 아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다 했다니까. 어디 언니? 아니야. 예. 저의 영의 양식이라면은 네.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네, 감사.
저희 아마 신앙생활의 8알은 감사라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 우리 좋은 아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서 감사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다 이렇게 감사하네. 네.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가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고난에도 내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에서 감사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그 친남동생이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를 떠났는데 내가 이걸 참 하나님 이걸 뭐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한동안 슬퍼하다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면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감사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시간이 그냥 감사하고 두 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오는데 한 10분,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를 항상 신앙생활의 모토로 생각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서 네, 제가 항상 그 감사의 양식을 네. 항상 많이 먹고 있어서 이제 좀 배가 나왔습니다. 예. 배가 나오시긴요. 네. 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합으로 좋아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김문훈 목사님께서 요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영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좀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이제 네. 제일 힘든 게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같은 거거든요. 왜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6학년 5반이고 네.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담스러운 새벽기도가 네. 그 영의 양식에 네. 그야말로 조반 아침이더라고요. 네네. 좀 늦게 철이 들면서 생각하는 게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좀 불편하게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새벽기도 맛을 알거든요. 네. 목회 말년에 피곤이 능력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에서 그 부담스러운 새벽기도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루의 교통 정리가 네. 스타트가 제대로 된다고 봐요. 의사들은 꼭 먹는다. 바로 오늘은 바꿔서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먼저 이계호 박사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뚝배기가 나와 있네요. 그럼 청국장인가요? 그렇죠.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청국장. 네. 아까 제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국장은 콩을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95%를 내가 이제 장에 도움이 되는데 네. 더 큰 것은 이 속에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도에도 죽지 않는 한국 전통 토종 유익균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유익균. 예. 그죠? 다들 유익균 하게 되면 뭐 유산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부 다 사균입니다. 죽어 있는. 죽은 균이라서 물론 그것도 장에 도움은 되는데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장에 살아있는 균이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 이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야. 포함되어 있는 고초균. 네. 유일한 거예요. 거의 음식 쪽에서 이게 아주 막 탁월한 거예요. 네. 탁월하다. 예. 아주 탁월한 거예요.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습니다. 두만강이 네. 콩두자라고. 예, 두만강이 콩두자에 가득 찰 만자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은 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그 함경도와 만주 지역이 콩 원산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백질의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거든요. 콩이었어. 지금까지 콩 먹고 살았다고요. 야. 그런데 지금은 10대, 20대가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장암 발병 원인 중에 한 가지라서
제가 하는 초점이 현대 10대, 20대 아이들의 고기 먹는 양의 25%를 우리 전통 콩으로 바꿔주자라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자 이게 찌개 끓여가지고 냄새나는 청국장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또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먹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국장 분말 있죠. 분말. 분말을 네. 바나나를 집어넣고 파인애플 좀 집어넣고 어. 또는 귀리 우유나 또는 드링킹 요것도 집어넣고 쉐이크를 만듭니다. 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한 잔 마시거나 또 거기다가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잔을 먹게 되면은 균도 마시고 균도 먹을 수 있고 단백질도 먹을 수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그래서 주로 저는 청국장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벌이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뭐 들었냐고 물었을 때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청국장 분말 들어있어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 표정이 어떨까요? 깜짝 놀랍니다. 아, 그 냄새나는 예. 청국장. 이거 할아버지가 먹는 거 꼬리꼬리한 게 들어있다고 막 해서 그 청국장이라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혐오스러워요. 이 청국장에는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청국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전통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요. 대본에 없는데 방송에 나가서 그날 제가 앞으로는 청국장이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한국장.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한국에서 그래서 만든. 젊은 아이들한테 이미지를 바꾸자. 네, 네. 그리고 이게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라는 자부심도 불러주고 해서 매년 5월 31일 날은 한국장 대회입니다. 한국장. 그래서 올해 5월 31일 날도 한국장 대회인데 그날 뭐 하는 날? 한국장 한국장 먹는 날. 그 먹는 사진 찍어서 전 세계로 사진 보내기 하는 그 운동을 지금 5월 31일 날 이번에도 경주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네. 하고 또 그다음에 청국장 만들고 된장 간장 만들면 힘들죠. 네. 매주 가지고 30분 만에 장을 담급니다. 오. 그리고 360을 언제든지 담급니다. 야. 일요일 3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1인분도 난 거예요. 태초 먹거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학교, 중학교 학생들 교실에 가서 네. 친애들 먹을 된장간장 학교에서 직접 담급니다. 담궈가지고 교실에 지금 우리 전통장 먹기 운동을 지금 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직접 와서 네. 된장간장을 30분 만에 담그가는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이게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왜 콩을 우리나라가 원산지를 주셨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 이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콩을 주신 이 부분을 잘 다음 세대들한테 먹이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지금 콩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지금 네. 이게 정말 콩 애들이 안 먹거든요. 그럼요. 예, 콩밥조차도 안 먹는데. 콩을 이렇게 콩밥을 해서 딱 하면 콩을 젓가락으로 골라내. 골라내요, 이거를 아. 딱 아까 골라내가지고. 쉐이크 만드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저 틀 사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쉐이크를 틀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아이스바가 돼요. 아우, 그렇겠네요. 아이스바가 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말이죠. 변비도 해결. 뭔가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네, 그래야 그래서 되겠네요. 제가 제빵 학원도 다녔어요. 어머나. 청국장 분말을 어떻게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그것을 넣을까? 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아이들이 그 속에 청국장 분말 들어 있는지를 네. 몰라요. 몰라.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요즘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혁성 원장님의 네. 네. 의사들은 꼭 먹는다. 추천해 뭘까요? 주시는 음식이 뭔지 네. 네, 궁금합니다. 오늘 분위기하고 좀 달리 초를 칠 것 같은데 아, 왜요? 사실은 먹는 거를 준비해오라 해서 먹고 사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굽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아, 굶어야 네. 된다.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영양,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데 먹잖아요. 네, 맞아요. 배가 전혀 고프는데 저녁도 먹잖아요. 네. 항상 많이 과잉 축적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를 네. 간헐적 단식을 해요. 그래서 24시간마다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게 되는 거죠.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속도 많고 일도 많으니까 약속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대부분 점심 또는 저녁을 먹고 24시간을 비우거든요. 네. 한 달에 24시간을 비우면 정말 좋은 거는 영이 맑아져요. 금식기도. 그리고 이제 내가 분노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우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 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간헐적 단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6대 8, 네. 8시간 먹는 거, 5대 2 그렇게 해서 뭐 5일은 정상적으로 먹고 2일은 최소 500, 600 칼로리를 먹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24시간 하는 거를 한 열흘씩 꼭 하고요. 제가 거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아침에는 꼭 이렇게 야채를 챙겨 먹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반드시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넣어서, 예. 맛있게 먹으면 소금을 잠깐 뿌리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꼭 하나 추천하고 싶은 꼭 반드시 차예요? 숭늉을 먹습니다. 숭늉이군요. 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네. 이게 갱미라는 게 한약으로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좀 해독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이걸 식사하고 난 뒤에 이게 먹게 되면 일단 내 위장 속에 포만감을 주니까 식사를 적게 하게 되고요. 네. 이건 뭐 건더기를 버리고 보통 이제 물을 위주로 숭늉을 마시는데 네. 꼭 숭늉을 한 잔씩 마시게 됩니다. 아,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군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주열 원장님의 또 나는 꼭 먹는다 하는 네. 요건 또 뿌였네요. 네. 건더기도 있는 것 같고. 숭늉은 아닐 듯 싶은데요. 네. 네. 과연 뭔가요? 저는 두유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두유와 우유. 네. 우유와 두유에는 각각 몸에 필요한 3가지 핵심적인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처럼 사회생활을 좀 바쁘게 해야 되고 음. 아침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네네. 어디 이렇게- 숭늉 끓일 시간이 없죠. 예, 청국장 제가 끓일 시간 숭늉 없죠.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아침에 제가 눈을 떠야 되겠더라고요. 네, 또 아내에게는 아내는 또 아침에 잠이 중요하신 아,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5명을 챙기면서 하기에는 네.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음. 와이프가 추천해준 방법이 이건데 네. 최근 한 6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체중이 한 3, 4kg 정도 빠져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얼굴이 좀 더 동그랬거든요. 지금도 네. 동그랗지만 턱도 좀 이렇게 두터웠거든요. 어. 근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적절한 운동과 음.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잘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이런 거 팩으로 다 나옵니다. 네. 우유도 팩으로 하나 우유 나오고 한 컵. 200cc짜리하고 네, 200cc. 또 두유도 요즘 서리태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네네네. 제품들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네. 팩으로 된 거. 당 없는 거. 부어서 네. 저어서 그게 다예요? 심플하게 아, 진짜 심플하네. 예. 출근도 아. 해야 되고 아이도 보내야 되고 이런 우유 한 팩, 현실적인. 두유 한 팩 섞어서 400ml 드시는 네. 거예요. 여유 있게 아침에 이렇게 즐기고 갈 때도 있지만 네. 네. 이제 텀블러에 담아서 아. 출근 빨리 할 때 이제 넣어서 차 네, 안에서 네. 가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먹고 차에서도 그러면서 마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영양 네. 양식을 듣고 네. 그게 뭐, 아침에 루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청국장이라고 불렸던 한국장을 딱 드시고, 네. 예. 그다음에 저걸 할 수 있으면 샐러드하고 숭늉을 드시고, 숭늉 드시고. 시간 정 없다 그럴 때는 우유하고 예, 두유 섞어서 드시고. 야. 골고루 드시겠는데요. 그리고 네.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네. 24시간 단식해 주시고. 네. 아. 이렇게 하면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은 꼭 한다. 아니 오늘은 의사들은 꼭 먹는다. 예. 오늘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문훈 목사님께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먹거리와 함께 남기시는 축복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몸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정신줄이 맑아야 되고 어. 이게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 CTS 가족들도 영혼도 잘 되고 네. 마음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네. 정신줄도 튼튼하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세까지 설, 설레고 김국의